저희 ICO에 대해서 완전 공략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진 변호사님의 아이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은 그 ICO의 대안이 될 수 있는 STO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TO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ICO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저 그 토큰 자체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토큰으로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의결권도 있고요. 약간 주식이랑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이런 STO가 지금 많이 이제 핫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빗썸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시리즈원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 STO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지금 약정을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STO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ETF 상장은 조금 물 건너간 상태지만 어쨌든 새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STO라는 건데, STO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미국 상황은 어떤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증권형 토큰이란 자체가 뭐 부동산, 채권, 뭐 지식재산권, 그림도 있고요. 그런 실물 자산을 토큰이랑 아예 연동을 해서 일종의 주식처럼 그런 자산들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배당이나 이자 수익, 의결권, 지분 그런 것들을 토큰 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하셨던 부분이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방금 말씀 주셨지만 SEC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미 증권가가 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STO가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STO가 일어난다 하면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현재의 암호화폐와는 다른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존 코인들과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기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유틸리티 토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토큰 자체의 코인 자체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 차익이나 또는 그렇게 투자 심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랑 맞닿아 있어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그림이면 그림, 뭐 이런 실물 경제랑 맞닿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업에서 수익이 나오거나 배당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STO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조금 조문이 많고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에 대해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증권 같은 거는 회사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지분증권은 주식 같은 것들, 투자계약증권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받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 증권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우리 이 증권형 토큰에도 적용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저희가 신청을 하면 되죠? 예, 조금 복잡합니다.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일단 그 증권 신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설명서도 제출을 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그것들을 열람 가능하게끔 일반인들이 다 열람할 수 있게끔 비치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또 다시 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힘. 알려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모집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다 알려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STO 그리고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근데 만약에 세부적으로 좀 활성화되거나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항들이 좀 보완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 향후 STO의 진출이 기대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고 이 보완이 필요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STO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긴 할 텐데요.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이 토큰 그리고 코인 관련한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도 이제 스타트업 투자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업무를 해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긴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엔젤 투자라던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런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런 ICO나 STO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ICO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조금 더 뭔가 틀을 만들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ST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규제 안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이 STO만의 특이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이 들어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